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나의 2024년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요리 준비하느라고 못해서 그거를 이번 시간에 저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사진이냐면은, 예, 예, 도서관 저희 1년 동안 제가 빌려본 책인데, 이게 59라고 나오는데 전체 뭐 59권은 아니고, 제가 원래 평소에 이 모임 시작이 딱 2년 전 8월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원래 그 전까지는 책이랑 완전 담 쌓고 살던 사람인데, 작년에만 뭐 적어도 그래서 30권 정도는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감정의 발견이라는 책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똑같이 1월 그 2024년 초에는 이렇게 레드불식으로 해서 자기계발서를 했었는데, 그때 저는 감정의 발견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는 하루하루의 당신의 기분이다. 그러니까 부자건 뭐 유명인이건 거지건 하루하루가 모여서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이잖아요. 당신 하루의 기분이, 감정이 당신을 만든다라는 것인데, 작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되게 많은 거 했고 하루하루 되게 알차게 스스로 만족스러운 한 해를 보냈더라고요. 감정적으로도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몇 가지 사진들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월 그 연초 24년 초에는 그 수렵 채집 공부하면서 아기 돼지 바베큐를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항상 이렇게 외주 줘서 하는 일이잖아요. 이 사진 보면 되게 끔찍하고 잔인하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요리사로서 이거를 눈으로, 사실 진짜 제대로 하려면은 닭도 잡아보고 도축까지 진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기서 해서 아기 돼지를 그러니까 냉동채로 통으로 받아서 얼굴이 살아있는 채로, 얼굴이 형태가 있는 채로 요리를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리고 다음은 그 한반도 문화, 식문화 공부를 하면서 그 한반도의 사계절이라는 코스를 만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했었는데, 봄은, 그러니까 하나의 키워드는 기근이에요. 봄은 뭐냐면은 나물, 먹을 게 없어서 산에 있는 잡초들을 먹는 게 나물이다. 여름은 보릿고개를 지나서 드디어 이제 보리가 나서 먹을 것이 생겨서 드디어 굶주린 배를 조금 채울 수 있게 되었다. 가을은 도토리묵해서 고대 한반도에서 중요한 그 식재료였던 도토리에서 도토리묵을 했었고, 겨울에는 발효를 통해서, 우리가 냉면이 여름 음식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겨울 음식인 게, 발효된 그 동치미를 통해서 거기다 면을 겨우 말아먹는 게 동치미거든요. 냉면이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래서 그 테마를 갖고서 저희 그때 집에서 했던 이 공부랑 같이, 이거 나물 밥상인데 보리밥이고 나물이고, 이거는 단군탕이라고 제가 만든 건데, 그 쑥이랑 마늘, 산마늘 해서 한반도에 조개해서 끓였던 그 단군탕이라는 음식인데, 요거를 했던 것도 되게 저한테 큰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발효에 이어서 이게 막걸리 만드는 건데, 쌀로 직접 집에서 삼양주를 빚었었거든요. 그래서 막걸리 양조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요 다음에는 잠깐, 이건 깊게는 안 들어갔고, 저 식물이랑 꽃 공부하면서 그 생존과 번식이랑 같이 연관 지어서 그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 씨를 뿌리는 것도 사실 다 번식의 일부고, 그리고 꽃은 그거를 유혹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또 이어져서, 그러니까 식물은 자기가 또 씨를 뿌려야 되는데 먹히면 안 되니까, 완전히 먹히면 안 되니까 스스로를, 그러니까 먹고 먹히는 계속 싸움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독을 만들어내죠. 그게 바로 향신료거든요. 그래서 인도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게 전체 이어져서
향신료, 마살라 공부를 하면서 직접 마살라를 집에 거의 몇십만 원어치 사는, 인도 가서도 사오고 한국에서도 많이 사서 진짜 손으로 직접 비벼가면서 직접 빻아보고 냄새를 맡고 먹어가면서 직접 마살라를, 향신료란 무엇인가, 해서 느꼈던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에서 몇 달 동안 몸에서 진짜 카레 냄새가 벨 정도로 공부를 하고 나서 가장 작년 큰 이벤트였던 시간여행자 인도에 가서 저희 이렇게 다란이 형, 오늘 결혼한 다란이 형이랑 지용이 형이랑 해서 다 같이 제 인생에서 손에 꼽을 만큼의 귀중한 여행지였던 인도에 가서 인도를 경험하고, 그리고 마살라를 제대로 느끼고 몸으로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3주 정도 이렇게 느끼고 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저번 모임 때는 저번이죠. 다녀와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한 50명 정도 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까 그 책이랑 담 쌓은 것도 플러스해서 제가 원래 이렇게 발표하는 걸 안 해봤어요. 사람들한테 말도 지금도 많이 부족한 편인데 더 가야 될 길이 많은데, 이때 제가 스스로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작년에 제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2주에 한 번 5분이라도 계속 발표를 했었는데, 계속 이게 쌓이면은 이게 되는구나, 이게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스스로 느꼈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모임이 저한테 되게 큰 기억에 남았던 모임 중에 하나고, 그리고 마지막 엄청 못했잖아. 그쵸. 솔직히 말하면 다란이 형 보면서 내가 다란이 형보다 진짜 훨씬 낫구나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어차피 멤버였고 그러니까 원래 제 포지션은 놀림받는 포지션인데 지금 다란이는 그날 할 때 얼마나 못해요. 왜 못해? 안 하면 못하는 거야. 싸움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싸워야 돼. 좀비 트림 나가야 되는 거야. 집에서 무슨 섀도우 키운다고 되지가 않아요. 싸우려면 지금 밖에 나가서 계속 싸우면 그 사람 싸운 줄 알았는데 집에서 혼자서 그냥 혹시 때리고 있어서 못하는 거야. 무조건 하는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저희 송년회 모임으로 크리스마스 파티 이렇게 해서, 저한테는 사실 이건 진짜 좀 큰 도전이기도 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혼자서 코스 요리를 준비하는 게 뭐 많이 해본 사람은 아니니까, 제가 뭐 레스토랑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코스를 짜고 이렇게 대접하고, 그리고 이 메뉴들이 사실 이게 작년에 인도 가기 전에 인도 고대사부터 인도 현재 인도까지의 연도인데, 이거를 전부 함축적으로 녹아내서 이 메뉴를 짠 거거든요. 그래서 고대 인도 리그베다부터, 그리고 야즈나, 이제 브라흐마나 BC 800 야즈나를 통해서, 그리고 니르바나 스라마나 시대 BC 600까지 해서, 그리고 붓다가 399 붓다 죽음 해서 붓다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우유죽까지 이 스토리 라인을 완성을 한 게, 그리고 현대 인도 여러 가지 길거리 간식들, 찻이라는 것까지, 그리고 더 이어서 뭐 제 나름의 한국이랑 이렇게 좀 섞어서 믹스해서 저만의 색깔을 풀어내서 이 코스를 짰다는 게, 지금까지 제가 요리 공부한 지 5년째 되는데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저는 가장 만족스러웠던 코스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끝내고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거 하는 동안에 이거를 제가 못 즐겼잖아요. 이렇게 요리를 해야 되니까. 다음날 혼자 집에서 막 술을 좀 많이 먹고 유튜브 막 보면서 먹고 했었는데, 혼자서 애프터 파티를 즐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즐겨보는 육식맨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 사람도 저처럼 집에서 요리 해먹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고든 램지 식당에 갔다 온 그 리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끼에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고든 램지 식당 한 끼 코스 7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사실 느낀 게, 물론 그 값어치는 뭐 되게 주관적인 것이고, 그거에 뭐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뭐 단순히 비판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닌데 이 값어치라는 게 뭔가 대체라는 걸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번 모임이 5만 원 회비였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고든 램지도 고든 램지만의 길을 가는 거겠죠. 그리고 그 사람 뭐 하는 걸 제가 따라 할 수도 없고, 근데 반대로 이거는 좀 제가 그 당시에 좀 끝내갖고 뽕 들어가서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만든 요리는 사실 그 이 이야기를 짜내는 거는 시간 여행자의 송세진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걸 스스로 되게 자부심을 느꼈던. 그래서 돈을 올리겠다. 알고 아니고 단순히 5만 원이었지만 스스로는 5만 원 이상의 그 값어치를 하는 식사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도 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 모임 자체가 지금 뭐 단순히 제 요리뿐만 아니라 저희의 여행에 함께하는 것, 그리고 이 모임에 와서 같이 공부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맨날 이렇게 남는 것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그러지 사실 진짜 귀중한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비에 비해서 엄청난 값어치가 있다는 거를 좀 멤버분들도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그 돈을 마이너스를 봤으니까 왜냐면 향신료 같은 거 하고. 맞아요. 제 돈 거의 많이 써가면서 했거든요, 이때. 근데 또 어쩔 수 없어. 밀리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이거 외워서 그리고 아까 이거는 용현이 형이랑도 여기 기다리면서 카페에서 얘기했던 건데, 인도 여행이 파푸아급의 임팩트가 있었다고 한 이유 중에 되게 큰 하나가 그때 발표 때는 제가 인도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떤 해방감 그런 얘기 강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용 형이 그거랑 더불어서 이제야 드디어 10년째 다니면서 여행의 맛을 안 것 같다. 공부하고서 암기하고서 이 년도들의, 그러니까 캐릭터를 알고서 거기 가서 이걸 느끼는 거에 다른 걸 느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생각해보면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다음 이집트 여행 가기 전부터 사실 되게 벌써 기대되고, 대체 어떤 세상이 또 펼쳐질까, 어떤 요리들을 맛보고 공부하게 될까 되게 설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느끼게 해서 저한테는 되게 임팩트가 있었던 2024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토리가 딱 그려지니까 자이나도 저 사람이 그때 나온 거 네. 자이나가 카주라가 저런 모습이었구나. 카주라가 어느 때 나오고 꾸자가 저렇게 행해지는구나 이런 거 아니까. 근데 이건 나는 사실 맨날 느꼈던 거야 여행 때. 왜냐면 네. 나 항상 그렇게 갔으니까 이제 안 거야. 이제 드디어 안 거야. 그리고 이집트 때 요리는 이제 피라미드 케이크, 네. 스핑크스 스핑크스 음식 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 모양까지 그쵸. 가지고 이제 알고 해서. 그래서 다음 이제 2024년은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그 2025년 계획을 짧게 얘기하면은 다음 달에 이제 예술사 르네상스 공부할 때 그 향신료 공부랑 더불어서 그 대항해 시대 후추 향신료 무역에서 그거에 조금 더 인도에서 공부했던 거에 연장선에 그 짧은 기간이지만 지금까지 공부한 바운더리에 비하면, 그래서 그거 이어서 할 예정이고, 그거 끝난 다음에는 이제 요리 한번 먹어봅시다. 그쵸. 이집트 뭐 계획 중이니까 이집트에 가게 되면은 2가지 키워드를 정했거든요. 이게 밀 농사랑 맥주 마시는 모습인데, 예, 그래서 그쵸. 고대 맥주도 직접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 맥주가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미로도 물어보더라고요. 맥주 이렇게 월급으로 맥주를 줬으면 그 사람 얼마나 취한 거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맥주가 이 사람들은 마시는 빵이었던 거예요. 사실 맥주가 빵이에요.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 빵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빵을 뭐 만들기 위해서 맥주 뭐 섞여 있는데, 그래서 2가지 그쵸. 그래서 이것도 왜 빨대로 빨아먹냐면은 위에 너무 걸쭉하고 이게 부유물들이 위에 많이 떠 있으니까 파피루스라고 해갖고 그걸로 쪽쪽 빨아먹는 거, 이게 빨대예요. 그래서 글씨 쓰는 거기도 하고. 네. 빨대까지. 그래서 밀 다루는 기술을 좀 빵이랑 맥주라는 키워드를 갖고 아마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 여기까지입니다.